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 배상 성공 사례는요,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접질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무릎에 장애가 남아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애급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접질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 무릎에 단순 인대 손상으로 진단되어서 약을 처방받고 보조구를 착용해야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뢰인의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고요. 의뢰인은 수개월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십자인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다 마친 이후에도 무릎에 장애가 남게 되었고 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장애급여를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제회가 장애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처음 무릎을 다쳤던 것은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이 맞지만 실제로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이후인데 그 사이에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릎을 다쳤을 가능성도 있고 의무 기록의 내용도 다른 시점에 다쳤다고 기록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서 무릎의 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안전법의 기준과 비교를 해보면 이 무릎의 장애가 과다평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제회가 지급을 거절한 이 세 가지 이유 모두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요. 그 이유에 따르면 의뢰인은 공제회로부터 이 장애급여를 한 푼도 아예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급을 받더라도 아주 크게 줄어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배상 법률사무소는 이 부지급 사유를 하나하나 다 반박했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무릎을 다친 곳은 학교가 맞지만 그 후에 수술한 것은 이 수개월 후였기 때문에 의무 기록에도 다른 시점에 무릎을 다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직후 의뢰인의 무릎 이 증상을 볼 때 급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증과 이 치료 내용을 볼 때 무릎 부상이 상당했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또 최초 부상 이후에 이 무릎에 보조구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이 보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새로이 축구나 이런 운동을 하다가 다시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무릎의 상태와 이 통증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다른 운동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다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장애의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십자인대 수술과 재건술까지 추가로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장애가 크게 호전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추가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 인해서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 무릎의 장애가 과다평가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무 기록과 영상 자료를 통해서 무릎에 이 동요장애가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동요장애에 따른 장애율의 산정이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정된 것이고 오히려 이 법령에 정해진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장애율을 깎는 이 공제회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최초 사고는 학교에서 발생했고 무릎의 장애도 최초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의 장애율도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멀어지면 그 사이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자료를 다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서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의뢰인이 장애급여를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급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급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